지난 여름 폭염으로 농어가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양식어류 집단 폐사와 겸열구 피해 대책이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전남 지역 치매 환자 실종 신고는 연간 300여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수색에 도움을 주는 감지기 보급률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포시가 3개 권역의 시내버스 운영을 대신할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의 고향 장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현대문학 작가를 배출한 곳인 만큼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올해 역대 최장 기록을 쓴 고수온 특보와 폭염 등의 요인으로 농어가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어가는 양식어류 집단 폐사로, 농가는 겸열구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운 올해 고수온 특보. 28도 이상의 높은 수온이 71일을 기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5천만 마리 이상의 해상 가두리 양식장 어류 폐사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피해는 이상기후가 원인인 만큼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질병에 강한 우럭 피해가 집중된 만큼 양식 어종을 제한하고 대체 어종을 개발할 것과 고수온 특보 발효 시 어류를 방류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수온 피해가 돼서 가만 놔두면 폐사가 불가피한 경우는 그냥 방류를 하자. 그렇게 방류해버리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방류를 할 수 없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제도를 바꿔서. 네, 그 TF 내용에다가 지금 어업인들 의견들 넣어가지고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겸열구 피해는 지난 2021년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발생했습니다. 전남에서만 19,60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는데 지난해보다 29배 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겸열구 피해 물량을 모두 매입하고 수바라 피해까지도 전량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겸열구를 농업재해로 최종 인정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번 겸열구에 대한 방제 한계성 또 태풍으로 인한 농촌진흥청의 분석과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종합해 볼 때 겸열구 피해는 농업재해 대책법상 재해로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검토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겸열구를 재해로 농업재해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해 조사는 10월 21일까지 시스템에 각 지자체가 입력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원금 교부는 11월 초가 되면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쌀값 현실화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송미령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에 쌀값 20만 원 실현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쌀값 20만 원 지키겠다고 또 약속을 해주셨어요. 제가 기억나시죠? 그래놓고 최대한 이제 와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농민들은 노력은 불필요하고요. 쌀값이 현상이 유지가 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전국의 농어가들. 의원들은 국감을 통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 가운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입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에서 노인 인구 증가로 치매 환자가 실종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실종자 수색에 도움을 주는 이른바 배회감지기 보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치매 환자 실종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은 지난 2019년 338건, 2020년 340건, 2021년 298건, 2022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272건과 260건 등 평균 30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배해감지기 이용자는 전남의 대상자 11,467명 가운데 103명에 불과해 보급률이 0.9%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포시가 시내버스 3개 권역에 대해 운영을 대신할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11일 연구원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열어 입찰 가격과 재무 건전성, 사업 규모 등 경영 관리 지표 전반에 걸쳐 제안서를 평가하고 금호 익스프레스와 마창역에 신흥운수 등 3곳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시행 조건과 운영 방식에 대한 세부 협상을 거쳐 사업자 이행 협약을 맺고 차량 인수인계와 운수 종사자 채용을 마치면 내년부터는 공영버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순천에서 10대 소녀를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 관련 보고서의 최초 유출자가 경찰과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박대성 살인사건 발생 보고서를 가장 처음 유포한 건 전남경찰청 소속 A경감과 순천시 공무원 B씨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달 26일 박대성과 피해자의 실명, 나이 등이 담긴 공문서가 지역 맘카페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유포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한편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새벽 12시 43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길거리에서 17살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오는 19일 오후 3시 이순신 광장에서 76주기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을 엽니다. 식전 행사로는 4대 종교단체의 추모 행사와 시립합창단의 공연이 이루어지며 오후 3시 정각에는 1분 동안 여수시 전역에 묵념 사이렌이 울려 희생자의 넋을 애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추념식에 앞서 오는 18일 저녁 7시 이순신 광장에서는 여순 사건의 의미를 문화예술로 전하는 추념식 전야제가 개최됩니다. 전남 에코 오케스트라 공연을 시작으로 여순 사건 연극 기억 잊지 않을게요, 가수 안철의 여순 사건 창작 가요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작가가 어린 시절 자주 들렀던 전남 장흥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의 고향 장흥군은 전국 최초로 문학관광 기행특구로 지정된 곳인데요. 한승원 작가와 이청준 작가 등 다수의 현대문학 작가를 배출한 곳이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한강 작가의 아버지이자 장흥을 대표하는 소설가인 한승원 작가. 그의 작품이 전시된 한승원 문학공원이 장흥에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 한승원 작가가 작품 활동과 후배 양성에 힘쓰고 있는 해산토굴과 장흥 출신 작가들의 역사와 책을 소개하는 청관문학관 등 다양한 문화유산 자원을 활용한 전국 유일 문학관광기행특구가 바로 장흥입니다. 장흥군은 병신과 머저리, 서편제를 쓴 한국 문학의 거장 이청준 작가를 비롯해 아제아제 바라아제, 초이를 쓴 한승원 작가 등 현대 문학 작가들을 배출한 곳.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장흥이 주목을 받으면서 지역 문학인들이 더욱 큰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장흥은 이제 문학인들이 워낙 많은 곳이고 송기숙, 한승원, 이청준, 이승우 등이 이미 노벨상 반열에 올랐던 분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뜻밖의 좀 더 한 세대 더 어린 한강 작가가 쾌거를 올린 것 같습니다. 장흥군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예산 400억 원을 들여 65만 7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문학관광기행특구를 조성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화, 예술, 관광 르네상스 도약의 해로 선포해 다양한 문화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정남진 해안 문학길과 연계한 정남진 은하수 로드 관광 명소를 조성하고 옛 장흥교도소 문화 복합 예술 공간을 마련합니다. 또 지역 문학인을 발굴하기 위해 장흥 문학상과 장흥 문학제, 이청준 문학제 등 다양한 문학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승원 한강 부녀작가 기념관 건립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인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하신 쾌거를 이룬
한강 작가님의 문학적 뿌리가 우리 정남진 자흥인 만큼 한승원 선생님과 한강 작가님의 가족 문학관 건립을 검토해서 앞으로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에 장흥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이때 장흥군이 문학관광특구로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 경제와 문학관광 활성화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주말 사이 전남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6시 반쯤 해남군 황산면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밤 10시 반쯤 해남군 해남읍에서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재 도구가 불에 탔습니다. 이튿날 밤 10시 20분쯤 목포시 오감동의 한 도로에서는 40대 여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길가에 주차된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두 차량 모두 화재로 이어졌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20분쯤 진도군 고군면에서는 전복 양식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비닐하우스 한 동과 가설 건축물 일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해 해양경찰이 어족 자원고갈의 주범인 이른바 쌍끌이 어선을 적발했습니다. 서해 해경은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80톤급 어선 2척이 쌍을 이룬 채 나란히 항해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고 정선 명령을 내린 뒤 도주하자 부안해경과 합동 단속을 통해 쌍끌이 조업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쌍끌이 조업은 어획의 강도가 높아 특정 지역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물고기잡이 방식입니다. 서울대학병원 환자 1인당 치료비에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이 서울대학병원에서 받은 2022년부터 2024년 9월 진료 실적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서울대병원을 찾은 입원 외래 환자가 13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의원은 서울과 거리가 멀수록 치료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 경기, 인천은 1인당 15만 원, 부산, 제주, 경남, 광주는 20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수도권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는 이유는 지역에서 중증 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의료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지역 의사제 확대를 비롯한 의료 격차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스마트 양식업 기술 교육에 정부의 관심이 부족해 관련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받은 친환경 스마트 양식 기술 교육과 관련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스마트 양식 기술 교육 중급과정 신청자 40명 중 22명만 선발됐고 고급과정은 17명 중 8명만 해당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의원은 스마트 양식 교육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10억 9천만 원에서 점차 감소한 만큼 기술교육 예산을 확보해 어민들에게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학부모연합회가 정부의 교육정원 감축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학부모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전남 학부모연합회는 전남교육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의 경우 지난해 329명, 올해 116명을 감축했고 내년에는 324명의 교사가 감축될 예정이라 교육 현장의 피해는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학부모연합회는 오는 27일까지 교원 정원 감축 반대와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 환경 확보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서명운동을 실시한 다음 관련 내용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섬 불볼락 축제가 24일부터 이틀 동안 전남 신안군 홍도항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천연기념물인 홍도의 가을 풍경과 함께 각종 공연과 불볼락 낚시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신안 가거도와 홍도에서는 각각 어선 5척과 3척에서 4척이 그물과 준학을 이용해 불볼락 조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